이제 건축으로 용도가 나오네. 자, 용도. 자, 이런 용도 변경할 때 우리 공부해야 되는데, 그죠? 자, 우리 건축물의 용도,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 건축물의 용도를 몇 개 용도로 분류하고 있어요? 건축법에서는 몇 개? 29개 용도로 분류하고 있죠. 29개 용도. 뭐 단독주택, 뭐 공동주택, 일종 근생시설, 이종 근생시설, 그죠? 그러면 이런 용도에 어떤 것들이 단독주택에 들어가 있고 어떤 게 공동주택이고 일종 근생의 이종이고 뭐 이런 것들 분류하는 문제. 자, 그러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죠. 자, 그런데 이 정도는 다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일종 근린생활시설, 이종 근린생활시설에 어떤 게 있는지 이걸 알아야 건축법에서도 중요하지만 국토계획법의 용도적의 행위 제한에서도 이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일종 근린생활시설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해 있습니까? 자, 간단히 보겠습니다. 일단 일용품을 파면 근린생활 일종 근생이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설치될 수 있는 시설이니까 굉장히 좋은 시설들이에요. 이 일종 근생에는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은 다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가요.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그러니까 근데 얼마 미만까지가 소매점으로 보는 거예요. 1000 미만까지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봅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이니 뭐 이런 우리 식료품이 자판이 의류기니 왕군이 뭐 이런 것들 다 일용품 판매하는 소매점이에요. 1000 미만까지는 일종이다. 근데 1000이 넘어가면 무슨 시설이에요? 이제 1000이 넘어가면 사이즈가 면적이 바닥 면적이 1000이 넘어가면 그럼 판매 시설이에요. 백화점이나 이마트는 판매 시설이지 일종 근생 시설이 아니란 이야기야. 1000 미만. 1000 미만까지만 일종 근생이에요. 그리고 자, 이런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은 1000 미만까지고 자, 음식을 조리 제조하는 시설. 이것은 얼마까지가 일종 근생이냐면 300 미만까지가 일종 근생이에요. 그래서 휴게음식점이라든지 제과점이라든지 떡집이라든지 음식을 조리 제조하는 시설 바닥 면적 300 미만까지 일종 근생이에요. 근데 300이 넘어가면 무슨 시설이에요? 300이 넘어가면 그때는 이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300 미만. 그런데 자, 이런 기준이 있는데 면적에 상관없이 이런 것들은 다 일종 근생시설이다. 근데 여기 틀리기 쉬우니까 잘 체크하라는 이야기예요. 면적에 상관없이 이런 것들은 다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자, 보시면 우리 이용원 있잖아요. 미용실이, 그죠? 미용실이나 세탁소는 보건과 위생과 관련된 시설이잖아요. 그것도 일종 근생이에요. 그럼 이런 보건위생과 관련된 시설도 있지만 주민 진료 치료를 위한 시설도 있어. 주민 진료 치료를 위한 시설이 뭐예요? 의원이잖아요. 동네 병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프면 동네 병원부터 먼저 가잖아요. 의원, 치과원, 한의원 이런 의원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규모에 상관없이 다 일종 근생입니다. 우리 밑에 있는 우리 학원 밑에 의원들 많이 있잖아요. 다 일종 근생시설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틀리기 쉬운 게 의원, 치과, 한의원 이게 안마원도 일종 근생시설입니다. 이것도 치료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안마원 일종 근생. 그리고 우리 학원 밑에 산후조리원도 있잖아요. 산후조리원도 일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일종 근생. 그리고 잘 틀리는 것, 요놈들 마을회관 일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리고 특히 변전소 이런 전기 공급시설도 일종 근생입니다. 그리고 물 관리하는 시설 양수장, 정수장 일종 근생시설입니다. 또 공중화장실 냄새 난다고 이종으로 보내면 안 돼요. 일종 근생시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딱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준이 30짜리가 있으니까 조심할 게 있어요. 그것도 우리 중개사무소가 보이네요. 중개사무소, 금융업소, 이런 결혼상담소 이것은 바닥 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이면 일종 근생이에요. 여러분이 합격하셔가지고 사무실 오픈했는데 바닥 면적이 30점 미만이 10평 안 되는 중개사무소 오픈한다 그러면 일종 근생이니까 아무데나 입점할 수 있어요. 일종 근생이면 아무데나 가능하거든. 여기는 3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러면 30제곱미터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30제곱미터 이상 500 미만이면 중개사무소가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 500 미만이다. 그럼 뭐예요? 이종 근린생활시설. 이종 근생이면 입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생이니까 대부분 되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이 좋은 거죠. 일종이. 그래서 30이란 기준. 그리고 또 2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생시설은 이 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시설들이 많거든요. 또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 일단 일반 음식점. 자, 일반 음점은 규모에 상관없이 2종 근생입니다. 일반 음점 기원. 아까 휴게 음점은 300 미만까지만 1종이고 300이 넘어가야 2종이라고 그랬죠. 근데 일반 음점은 규모에 상관없이 2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그럼 휴게 음점과 일반 음점의 차이는 뭐라고 있어요? 주류 판매를 하느냐, 판매하지 않느냐. 그죠? 김밥 천국에서 주류 판매를 하면 일반 음점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김밥 천국에서 술 안 팔면 휴게 음점이란 이야기예요. 또 커피숍에서 커피만 팔면 일반 휴게 음점인데 술까지 판다 그러면 일반 음점이란 거예요. 일반 음점은 규모에 상관없이 2종 근생입니다. 일반 음점 기원. 그리고 단란주점. 단란주점은 150 미만까지만 2종이에요. 150이 넘어가면 그것은 위락시설로 분류합니다. 단란주점. 술도 먹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 데가 단란주점이잖아요. 그러면 노래만 부르는 데는 어디예요? 노래 연습장이잖아요. 그죠? 술만 먹으면 술 먹고 음식 먹는 데가 일반 음점이고 또 일반 음점에다가 막 노래방 기계 갖다 놓고 그러면 그거 다 불법입니다. 그건 단란주점이잖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 뭐 가면 막 이게 뭐 이런 교회에 나가면 막 그런 가든 같은데 막 음식도 먹고 노래도 막 부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예전에 그런 거 많이 있었는데 원래 노래방 기계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그런 데는. 자, 노래 연습장. 자, 노래 연습장은 규모에 상관없이 2종 근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종교 집회장 있잖아요. 종교 집회장. 우리 교회 성당 있잖아요. 근데 요즘 신도시 들어서는 상가 건물에도 교회들 많이 들어오죠. 그건 무슨 시설이에요? 그건 종교 시설 아닙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바닥 면적가 깨고 500 미만까지는 2종 근생시설이에요. 2종 근생. 그러니까 2종 근생시설이다 보니까 상가에 교회가 들어섰지만 밖으로 십자가가 도출이 못하잖아요. 종교 시설이야 십자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500 미만까지는 2종 근생이고 넘어가야 종교 시설이란 이야기예요. 자, 그래 보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들 규모에 상관없이 2종 근생인 것들. 근데 2종 근생이 아닌 것 같이 느껴지는 시설들이 여기 막 집중돼 있네. 자, 보니까 노래 연습장 규모에 상관없이 2종 근생입니다. 그리고 안마 시술소. 아까 안마오는 1종이었잖아요. 원이니까 1종이죠. 안마 시술소는 2종 근생시설. 우리 주변에 보면 안마 시술소 많이 있잖아요. 무슨 뭐 타이 안마니 뭐니 안마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들 근린생활시설이에요. 이거 위락시설이라 그러면 안 돼요. 자, 안마는 근생시설입니다. 그리고 아까 미용실은 뭐였어요? 미용실은 여러분 머리 자르는 미용실은 1종 근생이잖아요. 근데 앞에 동물자 붙었다.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의원은 무슨 시설이었어요? 1종. 병원은 무슨 시설일까? 병원은 의료시설이죠. 그래서 무슨 병원 나오면 그건 의료시설이에요. 의료시설. 그런데 병원인데 앞에 동물자 붙었다. 그러면 이제 수의사분이잖아요. 동물병원은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의원은 1종, 병원은 의료, 동물병원 그러면 2종 근린생활시설. 이래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틀리기 쉬운 거 총포 판매사. 총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이제 안 무서워요. 예전엔 위험하다 해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또 장의사가 뭐 하는데요? 거기 시신이 안치되나요? 뭐 묘지 관련 시설 이런 거 아니죠. 또 장례시설 아니죠. 장의사는 장의용품을 파는 데잖아요. 그래서 2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2종 근생. 그 다음에 독서실. 여러분 수업 끝나시고 가서 독서실 가서 공부하시죠? 안 하세요? 네,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독서실 2종 근생시설이에요. 2종 근생시설. 자, 보시고. 이런 것들은 규모에 상관없이 다 2종입니다. 숫자가 안 붙었잖아요. 뒤에.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다중생활시설이 잘 등장하잖아요. 다중생활시설이 뭐였어요? 고시원. 고시원이 다중생활시설이 500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근데 500이 넘어갔다.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숙박시설입니다. 500이 넘어가면 숙박, 500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이래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죠. 공연장, 우리 극장, 롯데시네마 이런 극장이나 음악당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보고 즐기는 시설이다 그래서 다 문화 및 집회시설이었는데 지금은
기준 많이 완화해 줬어요. 500 미만까지는 2종 근생입니다. 2종 근생이에요. 500이 넘어가면 무남이 집회시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준 500을 많이 기준을 해요. 근생시설 2종 근생은. 그래서 1종 근생하고 2종 근생은 우리 건축법에서도 필요하지만 국토계획법의 행위제한과 용도적의 행위제한과 관련해서도 근생시설은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1종 근생이 어떤 게 있고 2종에 어떤 거 있는지 좀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와 비교해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운수시설 그러면 뭐가 운수시설이에요? 건축법에 운수시설이 있는데 운수시설은 뭐 교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객 자동차 터미널, 공항, 항만, 철도 이런 게 운수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이 운수시설하고 비교할 것이 창고시설이라는 이야기예요. 그중에 아까 여객 자동차 터미널, 사람 실어나는 터미널은 운수시설이지만 물류터미널이 화물터미널이거든요. 물류터미널은 운수시설이 아니라 창고시설입니다. 창고시설이고 그 다음에 집배송시설이 뭡니까? 택배잖아요. 택배. 예, 쿠팡. 그죠? 2000의 쿠팡. 이런 집배송시설은 운수시설이 아니라 창고시설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여기 한때는 운수시설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창고시설입니다. 그리고 또 자주 물어보는 거 관광휴게시설. 아까 극장이나 음악당은 무슨 시설이라고 그랬어요? 500 미만이면 2종 근생, 500이 넘어가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 극장이나 음악당에 야외자가 붙었다. 그러면 야외 극장, 야외 음악당 그러면 관광휴게시설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회관, 누가 어린이회관을 관광휴게시설이라고 생각하겠냐고. 어린이회관도 관광휴게시설입니다. 야외 극장, 야외 음악당, 어린이회관, 관광휴게시설이다. 그리고 관망탑, 당연히 이건 뭐 관자 들어갔으니까 관광휴게시설. 그 다음에 숙박시설. 우리가 숙박시설 그러면 일반 숙박시설이 있고 또 관광 숙박시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생활 숙박시설 있죠. 그리고 또 다중 생활시설. 아까 500 이상이면 숙박시설이라고 했잖아요. 일반 숙박시설은 여관, 요인숙, 호텔. 뭐 여기 많이 있잖아요. 여관, 요인숙, 호텔. 그러면 관광 숙박시설은 뭐예요? 예, 관광은 앞에 고유명사가 붙는 거. 그래서 호텔은 호텔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 관광호텔, 가족호텔, 전통호텔. 고유명사가 붙으면 관광 숙박시설이에요. 그 중에 하나. 우리 콘도 있죠. 콘도. 휴양 콘도미니엄을 우리는 콘도라고 부르잖아요. 콘도도 관광 숙박시설입니다. 그리고 호스텔. 자, 유스 호스텔은 무슨 시설이에요? 유스 호스텔은 심신을 수련한 수련시설입니다. 근데 호스텔 그러면 이것은 숙박시설이라는 얘기예요. 수련시설이 아니라. 호스텔이 뭐예요? 게스트하우스. 호스텔. 게스트하우스. 이 호스텔도 관광 숙박시설입니다. 관광 숙박시설이고, 예, 그 다음에 생활 숙박시설. 요즘 뭐 뜨거운 감자. 생활 숙박시설. 생활 숙박시설은 주택 아닙니다. 주택 아닌 생활 숙박시설이 숙박시설이죠. 원래 숙박시설은 뭐 하는 데가 숙박시설이에요? 잠자는 곳이지, 밥에 먹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생활 숙박시설은 치사도 하면서 잠도 잘 수 있는 숙박이 생활 숙박시설입니다. 일명 레지던스라고 하는 시설이에요. 생활 숙박. 생활 숙박시설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생활 숙박시설이 나온 이유가 뭐 때문에 나왔다고 했어요? 그죠? 외국인 때문에 나온 거예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를 하는데 호텔에서 잠만 자고 그러면 너무 불편하니까 밥도 해 먹으면서 잠도 자라 해서 생활 숙박시설을 만들어준 겁니다. 생활 숙박시설은 숙박시설입니다. 자, 그렇게 예,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요 정도 이제 중요한 사항 보시고 문제 풀어보면서 갈게요. 이제 나머지들은 예, 여러분 자주 있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오른쪽에 대표 유형. 자, 이 건물의 용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바르지 못한 것은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 예, 휴게음점, 제과점 등 음료, 차, 음식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은 2종 근린 생활시설로 분류한다. 맞나요? 아까 휴게음점 300 미만일 때 음식 조리 제조하는 것은 300 미만일 때 1종이고 300이 넘어가면 2종 근린 생활시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어린이에 가는 관광 휴게 시설이며 영유아 보육시설, 아동 복지시설은 노유자 시설이다. 맞나요? 어린이에 간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관광 휴게 시설이라고. 그죠? 야외 극장, 야외 음악당, 어린이에 간 관광 휴게 시설이잖아요. 노유자 시설 아닙니다. 어린이에 가는. 그래서 뒤에 나머지 뒤에 있는 것은 영유아, 아동, 이것은 노유자 시설이잖아요. 노인 관련, 아동 관련 시설. 그리고 유스 호스텔 나왔네. 유스 호스텔은 무슨 시설요? 유스자부터 젊음이잖아. 젊음, 수련이잖아요. 수련 시설이에요. 근데 아까 호스텔은 무슨 시설이고? 그건 숙박 시설이었고, 그죠? 유스 호스텔은 수련 시설이고, 그냥 호스텔은 숙박 시설입니다. 자, 그래서 유스 호스텔 수련 시설이고, 종묘 배양장, 종묘 이건 뭐 동물식물 관련 시설이죠. 자, 그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월드컵 경기장 있잖아요.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이런 뭐 잠실 야구장 이런 것들은 운동 시설입니까? 문화 및 집회 시설입니까? 우리 여러분이 가서 이게 월드컵 경기장 가서 여러분이 축구 하나요? 안 하죠? 그래서 월드컵 잠실 야구장에서 여러분 야구해요? 안 하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람석이 없다거나 관람석의 규모가 1천 이상이면 보고 즐기는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월드컵 경기장이니 잠실 야구장이니 이건 다 문화 및 집회 시설이지 운동 시설 아니에요. 근데 관람석이 없다거나 관람석의 규모가 1천 미만이다 그러면 그것은 운동 시설이라는 이야기예요. 운동 시설. 그러니까 월드컵 경기장, 잠실 야구장 이런 것들은 보고 즐기는 문화 및 집회 시설이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4번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겠고. 자, 물류터미널. 물류터미널은 운수시설인가요? 아까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물류터미널 집배송 시설은 무슨 시설? 창고시설이에요. 운수야 이제 뭐 교통시설이 운수시설인데, 근데 주의할 것은, 그죠?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그래서 거기 운수시설이 다 틀렸고, 다중생활시설은 아까 고시원이었죠? 500 미만이면 무슨 시설? 이종 근린생활시설. 500이 넘어가면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그죠? 이종 근생 숙박 그렇게 구분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운수시설 때문에 틀렸죠? 자,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문제를 풀어보시면 이것 일일이 다 해드리면 좋은데, 다 시간이 안 됩니다. 자, 밑에 3번만 한번 잠깐 볼까요? 3번만.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 부류가 바르게 된 것은 나왔어요. 1번 600제곱미터의 종교집회장, 이종 근린생활시설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까 종교집회장 제가 교회 성당인데 500 미만, 이종은 기본적으로 500이 기준이 많이 돼요. 500 미만인 종교집회장은 이종근생이고 500제곱미터 이상인 종교집회장은 종교시설이에요. 종교. 500을 기준으로 종교집회장. 그래서 600이면 종교집회장은 종교시설이죠. 5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종교시설이죠. 그다음 한의원 무슨 시설이에요? 의원 붙었잖아요. 의원 붙었으면 한방병원 그러면 의료시설이지만 한의원 그랬으니까 일종 근린생활시설. 의원은 무조건 일종근생이에요. 일종근생. 노래연습장. 노래연습장 이종 근린생활시설. 또 노래연습장을 유락시설이라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좀 나가도 좀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고물상. 고물상 가면 더럽죠. 더러운 거 뭐예요? 예전에 이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쁘게 포장해서 자원순환 관련 시설 그래요. 고물상 이런 쓰레기 이런 것들은 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입니다. 자, 그래서 4번 맞고요. 그 다음에 동물 전용의 납골 시설. 납골은 시신이 안치되는 거죠. 그건 뭐예요? 묘지 관련 시설. 그러면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은 장례식장하고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두 개는 이건 장례시설이라고 해요. 장례시설. 그러니까 장례식장은 묘지 관련 시설이 아닙니다. 납골시설은 묘지 관련 시설이에요. 그런데 이제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이 지금은 예전에는 장례식장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장례식장하고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이 있어요. 그 두 개를 묶어서 장례시설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예요. 납골시설은 장례시설이 아닙니다. 납골은 묘지 관련 시설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만 체크하시고 용도는 그렇게 보시고요.